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살던 여인 정혜숙 63세는 오랫동안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며 외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방을 내놓으면서 떠돌이 전기기술자 박도연 58세를 세입자로 맞아들이게 된다. 짐도 거의 없는 그의 모습에서 혜숙은 묘한 연민을 느끼고 도연 또한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외로움을 메워준다. 어느 가을 저녁 국화를 가꾸며 나눈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지난 삶의 고통을 알게 되고 점차 세입자와 집주인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진다. 보일러가 고장난 추운 밤 같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던 중 마침내 포옹과 입맞춤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이후 일상 속의 소소한 돌봄과 배려가 곧 사랑의 증거가 되고 비록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실수였다면 앞으로 계속 실수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서로를 선택한다. 늦가을 마당에 다시 핀 국화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황혼의 시간 속에서도 천천히 그러나 더욱 깊고 따뜻하게 피어나기 시작한다. 읽어갈수록 사랑의 열기는 식어가지 않게 되는 두 사람 이야기의 전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실화에 가까운 사연이니 잘 들어보시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윤혜숙이 살고 있는 집은 바닷가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갈매기 울음이 들려왔고 파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당을 스치듯 밀려왔다가 흘러갔다. 넓은 마당은 사계절마다 꽃을 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이는 없었다. 이렇게 큰 집에 나 혼자라니. 장미 화분을 다듬던 혜숙은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1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집은 그때부터 너무 넓고 너무 고요해졌다. 이웃 박 노인이 가끔 인사를 건넸지만 그조차도 돌아서고 나면 다시 적막뿐이었다. 밤마다 켜놓은 텔레비전은 허공을 향해 소음을 흘려냈고 식탁위 의자 하나는 늘 비어 있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혜숙은 결심했다. 새 방을 내야겠다. 돈 때문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려야 집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다. 며칠 뒤 낯선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방 보러 왔다고 연락드린 한도연입니다. 58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어깨는 넓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고 낡은 잠바와 바랜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진중했다. 세상에 지쳐 있으면서도 마지막 정직함을 놓지 않은 듯 했다. 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방을 보여드릴게요. 6평 남짓한 방은 햇살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몸만 누일 자리면 됩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목소리엔 마치 더는 바랄 게 없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보증금은 필요 없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됩니다. 혜숙은 덤덤히 말했다. 사실 그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도연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낡은 가방 하나와 작은 박스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짐은 초라했지만 그날 밤 집은 달라졌다.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가끔 들리는 발걸음 소리. 그것만으로도 혜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도연은 늘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낡은 구두를 신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을 나갔다. 그가 다녀온 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집은 다시 잠시 고요해졌다. 밤 9시쯤 무겁게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면 혜숙은 괜히 부엌을 기웃거렸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공용 공간인 부엌이나 화장실도 일부러 시간이 겹치지 않게 쓰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밤이면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자꾸 건드렸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며칠 후 거실 전등이 나갔다. 사다리를 꺼내려던 순간 도연이 들어왔다. 불이 안 들어오시나요? 네, 전구가 나간 것 같아요. 기사 불러야겠죠. 제가 봐도 될까요? 목수 일을 오래 해서 전기 쪽도 조금 압니다. 능숙한 손길로 전선을 고치고 나자 다시 환한 불빛이 집을 채웠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일은 금방이죠. 그의 얼굴에 번진 작은 미소가 낯설 만큼 따뜻해 보였다. 그날 저녁 해숙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드시기 뭐 하실 테니 같이 드시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그릇.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도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네요. 혼자 해 먹다 보면 대충 하게 되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 식탁은 다시는 텅 비지 않았다. 해숙은 조금 더 정성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고 도연은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주거나 마당 일을 도와주었다. 그 작은 배려들이 집안을 천천히 따뜻하게 바꿔갔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함께 가게 되었다. 해숙은 채소를 사러 가려 했고 도연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며 따라 나섰다. 장터에 가면 회도 팔아요. 바닷가라 그런지 늘 싱싱하죠. 정말요? 혼자 다니실 때 불편하셨을 텐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에서 둘은 나란히 걸었다. 해숙은 고등어와 장어를 샀고 도연은 손수 무거운 봉지를 들었다. 장터 아주머니들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해숙 씨 동생분인가 봐요.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에요, 세입자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들뜨고 있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고 갈매기들이 저 멀리서 날았다. 여기 참 좋네요. 조용하면서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해숙은 그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까? 겨울로 접어들면서 바닷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집안은 난방을 해도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해숙이 마당에서 장미 화분을 옮기다 발을 헛디뎠다. 아야. 무릎이 까지고 손에 흙이 묻었다. 도연이 황급히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그는 그녀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다. 구급상자를 꺼내 무릎을 닦아주고 약을 발랐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상처를 만지는 순간만큼은 섬세했다.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다. 해숙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괜히 번거롭게 해서. 번거롭다니요. 이렇게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게 오히려 고맙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해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의 손길이, 눈빛이, 그리고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후 마을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썰물이 드러낸 갯바위 위로 갈매기들이 앉아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도연은 해숙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고 천천히 걸었다. 여기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의 말은 파도 소리에 섞여 잔잔하게 울렸다. 전 늘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지켰어야 할 걸 지키지 못했죠. 해숙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보았다. 저도 남편을 너무 일찍 보내고 혼자였어요. 밤마다 무서울 때도 많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응, 그래. 자연스럽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다. 해숙은 나도 모르게 웃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도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다. 밤늦게야 마을 사람에게 소식을 들었다.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나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해숙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도연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왜 이렇게 무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나, 제가 살아온 인생에 누군가 이렇게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에요. 해숙은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제발 혼자 버티려 하지 마요. 그날 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서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해숙은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 눈빛에 오래 머물렀다. 도연의 눈동자 속에는 상처와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서서히 두근거렸고 말없이 다가온 그의 얼굴에서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결국 그들은 말 대신 눈빛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은은한 떨림이 되어 방 안가득 번져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마을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장터 아주머니들은 수근거렸고 이웃 노인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해숙 씨, 그분하고 요즘 자주 같이 다니시네. 별것 아닌 농담에도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도연은 미안한 듯 말했다. 혹시 불편하게 하진 않나요? 사람들이 괜히 말이 많아질까 걱정됩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특히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 겨울이 깊어갈 무렵 딸 윤서영이 불쑥 찾아왔다.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도연과 해숙은 당황했다. 어머니, 이분은? 세입자야. 방을 내줬거든. 도연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서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식사가 끝나자 딸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정말 세입자예요. 두 분 뭔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해숙은 놀란 듯 눈을 피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뿐이야. 동네에서 괜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마음이라니. 하지만 이미 도연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 제가 다른 방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누나만 힘들어지잖아요.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연탄 창고를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다. 누나가 웃을 때 집이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나도 꼭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해숙은 오열했다. 안 돼, 이렇게 보내면 안 돼. 그날 저녁 해숙은 손수 지은 밥상을 들고 도연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도연아, 문 열어. 나 할 말 있어.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날 밤이 실수였다면 난 앞으로 계속 실수하고 싶어. 도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누나, 전 이제 어디 안 갑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방 안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밖에선 겨울비가 잔잔히 내렸고 빗방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을 따라오는 듯 귓가에 울려 퍼졌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도연의 어깨에 몸을 기대었다. 그 순간 전해진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여내는 불씨 같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잃었던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엔 지난 세월의 상처와 외로움이 겹쳐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감싸 안으려는 따뜻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해숙의 손등을 덮었다. 굳은 살이 배어있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서 해숙은 오히려 가장 부드러운 위로를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해숙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히자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잠시 후 도연은 해숙을 살짝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품이었는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포옹 속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두려움도 함께 묻어 있었지만 결국은 따뜻함이 그것들을 덮어버렸다. 해숙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가 자신의 맥박과 겹쳐지는 순간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받는다는 감각이 황혼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고 자식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황혼의 시간을 함께 걸어갔다. 늦은 겨울 마당의 장미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났다. 해숙은 꽃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늦게 피어도 괜찮아. 더 오래 더 뜨겁게 피면 되지.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 사랑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더 깊으니까요. 바닷가 집은 이제 고요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이 섞여 흘러나왔다. 황혼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사랑을 확인하였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서로의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해숙의 손등을 덮었을 때 그녀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각을 느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엮일 때마다 차갑게 식었던 심장이 조금씩 덮여졌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이 손길이 모든 대화를 대신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서로의 온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 도연이 천천히 몸을 기울여 해숙을 끌어안자. 그녀의 어깨가 작은 떨림과 함께 그 품 안에 스며들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듯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심장의 고동이 빗방울과 섞여 흐르는 순간 외로움이란 단어는 방 안에서 자취를 감추었다.